안녕하세요. 강남 테마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금일은 여드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여드름을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 방법에 대한 것과 또 다른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서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드름은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해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호전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여드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잘 관리해서 추후에 흉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드름에 발생하는 기전에서 처음 생각해 보시게 되면 먼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돼서 피지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분비가 되거나, 혹은 생리주기에 따른, 혹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얼굴에 개기름이 낀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일단 여드름이 시작되는 징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피지가 나오게 되는 모낭에 각질이 점점 더 쌓이는 과각질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모낭을 막고 있는 면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가 좁쌀여드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짰을 때 생기는 하얀 콩알 같은 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면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모낭 안쪽에 있는 균이 살고 있는 이제 모낭이 있는데, 모낭 안쪽에 있는 균들이 공기가 안 통하게 되면서 여드름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의 짐락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여드름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점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서 곱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의 치료에는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 약 치료, 그 다음에 중등도 이상이 됐을 때는 경구약 치료를 보통 권하게 되는데요. 바르는 약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항생제 혹은 트레티노인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 제제를 바르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는 이것들을 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레오신이라고 하는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연고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물파스 같이 생겼고 여드름을 곱는 부위에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균 자체를 조금 억제시켜서 가라앉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트레티노인이나 거기에 이제 섞여 있는 성분에 대한 약을 썼을 때는 과각질화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꾸준히 발랐을 경우에는 피지 분비도 조금씩은 낮춰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궁극적으로 덜 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르는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약제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경구약제들의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드름의 경구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의 경구약제는 항생제와 피지조혈제가 있는데요. 항생제와 피지조혈제를 구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지만 약을 먹는 기간도 짧고 대신에 끊었을 때 재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지조혈제보다 부작용은 조금 더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지조혈제 같은 경우는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보통 1년 이상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재발하는 빈도가 항생제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조혈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여드름의 발생 기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결국에는 여드름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피지조혈제는 이런 피지 분비를 많이 감소시키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피지 자체는 우리가 인체에서 낼 수 있는 자연적인 보습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마르거나 혹은 건조해져서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손이 트는 등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자들은 쓸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부러 건조해지게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보습제를 쓰거나 립밤을 잘 쓰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면은 피지조혈제의 효과를 충분히 얻으면서 그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지조혈제의 가장 제일 중요한 부작용은 가임기 여성이 임신했을 때 피지조혈제를 먹게 될 경우에는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드름에 있어서 다른 치료들은 광역동 치료와 그 다음에 고주파 시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광역동 치료는 피지샘에 특정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하는 약물을 바른 후에 빛을 조여주게 돼서 그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시술이고요. 고주파 시술은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모공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시술입니다. 피지조혈제를 먹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치료 방법도 이용해서 시술하시는 게 도움도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피부과에 오셔서 압출이나 스케일링 같은 치료를 받는 것도 이제 안에 있는 면포들을 제거할 수 있고 과다 각질들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의 발생 기전과 그에 따른 맞는 치료 방법, 바르는 약, 경구약, 그리고 또 다른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은 젊은 시절부터 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아웃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때부터 피부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알맞게 관리해서 추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